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용과 포용의 나라 카라연합TV 박준호입니다. 자, 오늘도 카라연합의 상징들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카라연합의 관용과 포용의 상징 시카라사가 보이고요. 아사달 씨름대의 상징 씨름, 고구려 씨름, 스모와 고려 때까지 있었던 수바키가 바로 이 고구려 씨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햇빛과 광명의 땅 카라연합의 국기가 있고요. 다음으로 카라연합의 전도 지도가 되겠습니다. 고려와 일본이 통일된 고려, 남북한이 통일된 고려와 일본이 연합하는 세계의 지도가 바로 미래의 카라연합의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고속도로, 경제의 고속도로, 언어, 문화의 고속도로를 기본적인 카라연합의 체계로서 가져가며 마지막에 카라연합 헌법으로서 카라연합을 창출해낸다는 카라연합의 체계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카라연합의 정체성 퍼즐도 여기 상문명, 아사달, 홍산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 한국과 일본이 카라연합에 꼬랭하는데 여기서 이 향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 향가 문학의 고대 문화유산으로서 공통된 걸 가지고 있어요. 일본의 만엽집이라고 있는데요. 마녀슈, 우리 발음으로는 만엽집. 그 만엽집에 실려있는 그 5,000수가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의 향가와 같은 양식으로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최근에 이 전문가 분께서 밝히셨습니다. 오늘은 환당 고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역사 교육 방법과 편제라는 주제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박지양 이사장이 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와 같은 말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 안 합니까? 이런 질문도 나오고 주로 환단 고기와 관련되는 환빠 논쟁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언급을 해서 사회적인 현재 논란이 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관련돼서 이 논란을 끝장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고민하다가 이와 같은 유튜브를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의식은 무엇이냐?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한국인은 합리적인 역사 인식과 방법론 교육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당 공기와 관련되는 역사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보수적인 족보주의, 즉 왕조사관 역사 정통론, 국뽕사관 이러한 역사의식을 저는 보수적인 족보주의 역사사관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일종의 약간 편협하고 아집이 좀 일부 들어있는 그런 사관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환당공기라는 역사책을 사료로서 사용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한국사에 대한 논쟁점입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품격과 위신을 국제적으로 떨어뜨리는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사료가 부족한 고대사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즉 환당공기의 내용이 고대사를 주로 다루고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고대사의 실체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오래됐고 기록이 미비하고 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깨어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고대사의 학습 목표를 어떻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면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 이게 황후당 공기를 갖고 역사서로서 의미를 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거겠죠. 민족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이자. 이런 각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실체적 탐구를 동시에 자극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역사 교육을 진행하면은 저 환단고기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저분들의 이른바 환빠라고 분류되는 그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수렴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실체적 탐구는 이른바 실증사학, 낭케사학에 입각한 역사 연구자들, 지금의 주류 사학계의 이른바 강단 사학자들의 욕구와 잘 융합해서 상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고대사는 개방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인문적 학습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냐면은 인류 역사가 원시 시대를 거쳐서 역사 시대에 접어들고 오늘날과 제도와 문화를 갖기까지 원시 시대에서 고대사로 연결되는 이 시기는 우리들의 인간의 의식과 정서가 다양한 상상력을 통해서 그 이동 과정 속에서 주로 수렵과 채집을 하고서 이동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분적으로 농경 생활을 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정형화된 문명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방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면은 우리의 인문적 소양을 무한히 높일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각도에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저 환단고기 논쟁을 일단락 지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교육, 역사 교육 방법에 대해서 제 아이디어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은 역사 교과서를 이중으로 편제해야 된다. 지금은 국사 교과서가 한 권으로 한 학년에 1, 2학기를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편제를 이중으로 한다 이거예요. 국사 1과 국사 2로 나누는 것입니다. 국사 1과 2를 이중 편제로 하면은 국사에 대한 교육 시간이 너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걸 현재의 한국 사람들의 어떤 역사 의식이랄지 그다음에 과학적 비판 정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정도 해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사 1은 고대사로부터 통일신라 이전까지의 동아시아사를 주로 다룬다. 교육의 목적은 사료 비판, 사관 개념과 종류, 그리고 사관에 따라서 정의관념이 바뀐다고 보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핵심적으로 개론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인식의 균형을 고취시켜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의 목적을 뭘로 둘 수 있냐면 실체적 진실을 탐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고대사라는 게 상상력과 개방적인 다원성을 존중하면서 우리들의 생각을 무한히 넓혀갈 때 그 실체가 보이는 사료가 부족하고 자료가 부족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고대사를 그런 식으로 연구하게 되면 자라나는 세대들의 중고등학교 수준에서의 뇌의 어떤 인문학적 훈련을 상상력과 지력을 배양하는 좋은 자료로 쓸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비교 언어학, 고고학 등 가능한 모든 사료를 총동원한다 이겁니다. 무제한이라고 써있죠. 환단 고기도 거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로서 포함된다 이거죠. 이러면은 저 환단 고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되고 이런 환단 고기 논쟁이 잦아들겠죠. 그래서 자료로서 이용한다 이겁니다.
사료적 가치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왜? 그 역사적 사실의 고대사와는 그 나타나는 지필 시기가 다르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당시대의 역사설할지 금성문이 아니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로서 받아들여서 학교 교육에서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단 국사 교과서 1은 무시험으로 한다 이게 시험이 없다 이 말. 그리고 자료 수집을 숙제로서 그 국사 선생 교사가 숙제를 내준다. 그리고 상상의 그런 자료를 가지고 상상의 토론 수업으로서 진행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말을 하든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즐거운 스토리텔링 시간을 가진다. 단 규율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되면은 모두 100점을 맞는 걸로 하고 학습 태도랄지 자료 수집을 제대로 해오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학생들, 교사가 판단해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감점제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100점에서 뭐 말썽이 생기면은 99점, 98점, 많으면 90점, 80점까지 내려오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 이거죠. 학생들의 부담도 없으면서 수업 시간이 즐거우면서도 신랄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역사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처럼 시험 보는 기계를 만드는 그런 교육의 시스템을 역사교육에서는 좀 탈피를 해야겠다. 특히 국사 1에서는 그래야겠다. 그런 입장에 제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점 항목은 교육부가 정하여 공표한다. 감점 항목을 지나치게 임의적으로 교사가 유동적으로 하게 되면은 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은 정해서 공표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자료를 수집해 왔지 않았달지 토론 시간에 뭐 좋은달지 참을 불성실하달지 이런 거. 근데 시험은 치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확 낮추고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해갖고 열심히 토론하게 한다 이 말이죠.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무엇이든 얘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비교 언어학이랄지 고고학 이런 모든 자료를 다 동원한다. 문화 인류학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역사의 얼개는 만주와 한반도, 일본 열도에 중심을 둔다. 일본 열도까지 포함해서 논한다 이거예요. 만주와 한반도의 국사로서 지금까지 무대로 삼았던 그런 역사 교육을 탈피하고 일본 열도도 포함해서 논의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기본서는 학자들이 단촐하게 해서 많은 내용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기본 골격을 마련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소개를 많이 이렇게 보면 무제한의 자료 이런 것들을 수록해서 넣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 목록을 보여주는 그런 교과서를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고대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속에서 동시에 우리 한국인의 어떤 시원적 뿌리와 당군이랄지 탱그리칸 그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그런 걸 찾아가면은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유목세계도 보이고 그리고 중국 대륙도 보이고 산동반도 그리고 만주 그리고 일본 열도까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얘기의 스토리텔링을 학생들이 마음껏 선생님과 토론하면서 물론 선생님은 뛰어난 자료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그 기본 교과서에 그런 자료들이랄지 소개 그 다음에 역사 무대의 얼개들을 역사적 진행의 성격들의 그 사료적으로 확립된 것들은 정한다 이거죠. 기본 교과서에. 그래서 고대사의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그림들을 제가 몇 가지 보여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다랜드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동하는 과정 경로상에서 이 지도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고대의 인류의 이동의 상상력을 우리가 자극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언어학적인 거 한번 들어볼까요?
언니. 안니. 응. 아, she's your 안니. My 언니. 안니. 똥오줌을 가리다, 어린아이다, 가리다. 근데 타미로에서는 가리부. 가리부 똑같아요. 발음도 똑같고. 우리 엄마랑 우리 다 있잖아, 다. 타미로도 다로 끝나요, 다. 타미로도 다로 끝나요, 끝나거나 굉장히? 달. 마음. Like 만음? Yes, Mind? exactly. Oh yeah. Okay. 타미로에 칸이라는 말이 있다. 이 칸이 이제 눈인데 이것은 한자의 볼간자와도 연결이 되고 또 한 번 타미로의 칸은 장소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말에 집의 크기를 살 때 뭐 3칸집이다, 5칸집이다, 99칸집이다 이렇게 할 때 이런 칸 뭐 장소라든가 어떤 공간을 나타내는 이런 말로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니는 너와 같이 인칭대명사와 관련된 어휘. 이루 다른 이다와 같이 동작이나 상태와 관련된 어휘. 바람. 날. 이 보여준 이 영상은 제가 타미로와 한국어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국인이 한반도 만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일본 열도로 흘러가고 이런 길까지 과연 그 이전에 어떤 경로상에서 한국인들의 형성에 인종 집단이 있었는가. 저는 타미로와 한국인과의 관계를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 물론 북방 투르크와 몽골 그 다음에 퉁구스어를 쓰는 사람들의 그것을 마냥 배제하는 건 아닌데 이쪽도 한번 우리가 연구하는 측면에서 타미로를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런 자료도 쓴다 이거죠. 이런 자료도.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요하 문명 지역의 홍사문화 시기에 동아시아의 기후와 관련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굉장히 높았을 때 이렇게 산동반도가 두 개의 섬으로 보이죠. 이게 한반도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것들의 지구의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모두 자료로서 총동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의 어떤 자연지리적 배경 속에서 한국인은 어떻게 형성되고 오늘에 이르는가를 고대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자료들을 모두 총동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중국 화북 지역인데요. 여기 산동 반도입니다. 이게 악성 문화, 이게 산동 지역이고요. 이건 이리두 문화고 이게 장강이 이렇게 흐르죠. 그리고 이게 하치론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홍산 문화 지역에서 하가점 하층 문화가 붕괴되면서 내려온 세력이 이 세력을 초기에 가졌던 곳이 하치론 문화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상나라를 만들죠. 이런 것 사람들과 관계되는 얘기도 한국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하고 해보면은 이런 것도 모두 자료에 포함해서 고대사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많은 자료들을 마치 옛날 얘기하듯이 막 갖다가 보여주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웃고 떠들면서 부담 없이 그 세계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역사 교육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고대사 교육은 어차피 뭐냐면은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까지 있는 어떤 모든 인문 자연지리 모든 과학 언어학 이런 거 국어학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총동원해서 우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들의 자라는 세대의 뇌의 인문학적인 상상력과 개방성 그 다음에 그 지력의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한국의 고대사를 써야겠다. 이런 각도로 접근하게 되면은 저 환단고기 주장하는 사람들의 저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교과서 뭐 민족주의 사관하면서 우리 민족이 고대부터 잘났어. 제국을 만들었어. 이런 얘기들만을 할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이런 각도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이게 서로 간에 과학적으로 서로 인식을 짜 맞추면서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도 아 내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도 그게 의미가 좀 있는 사람들은 보다 보수적인 민족주의적인 역사관 속에서 머무를 수 있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고 싶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막 유라시아 세계를 우리가 가서 지배했다 이런 식의 말은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는다. 현재 환단고기를 주장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무모할 정도의 그 무식한 지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검토를 해보면은. 근데 좀 국뽕스러운 면이 좀 있어서 좀 유치한 면이 좀 느껴질 때가 있긴 한데 그건 배제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자 알아서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런 얘기를 막 스토리텔링하고 뭐 당군 실화 얘기도 끌어들이고 뭐 환당 고기도 얘기도 끌어들이고 중국의 25사에 있는 얘기도 끌어들이고 뭐 그러면서 마음껏 토론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시험을 치러가지고 이것이 맞네 저것이 틀리네 이런 식으로 고대사를 교육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산동 지역의 이제 현재 지도인데요. 이게 이렇게 이게 색칠이 돼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고대의 바다 내지는 늪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럼 산동이 이게 보면은 홍사문화 시기에 두 개의 섬, 이게 상상도인데요. 섬으로 돼 있죠. 이 산동반도 지역이 섬이 고지대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물이 좀 빠지면은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이런 식으로 늪지대로 변하죠. 이게 늪지대로 변하는 과정에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기가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기가 있고 이런 복잡하게 호수랄지 이렇게 난립하고 그다음에 황하의 물질기가 이렇게 서쪽에서 왔고 고대에는 이렇게 흘렀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장강 쪽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이 물줄이 바뀌면서 여기에 과연 이 세력권이 그 당시 문명 세력권이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에 과연 어떤 교류의 정도 이 발해라고 써 있는데 현재 알고 있는 우리 발해만하고 좀 다른 내용이에요. 제가 이근의 역사와 미래라는 유튜브에서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요. 이런 것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자연지리적 경계 때문에 문화와 문명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악성문화라고 돼 있잖아요. 나중에 대문구 문화가 되는데 이게 산동반도 지역 물이 빠지면서 이게 이제 이 세력이 북쪽에서 내려오게 되는 왜 자연지리적 배경이 뭔가 여기 이제 그 산소 지방이 이제 산맥이 이렇게 흐르죠. 태행산맥.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이쪽이 장안인데 이게 오르도스에서 황하가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런 식의 자연지리적 환경 속에서 고대에는 과연 생산력, 농업 생산력은 어떠했을까? 현재 중국 대륙이 지금과 같았을까? 아니면 그때는 열악했을까? 그럼 홍산 지역은 요서 지역은 어땠을까? 이런 상상력 속에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도 상상력 속에서 딴 얘기를 지금 현재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지도 속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딴 얘기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렇게 상이 이렇게 위치에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산동반도는 상하고 이 적대적인 관계에 또 있었어요. 이 서쪽에 있는 하족하고는 또 다르지만은 이게 이런 것 속에서 많은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고대사에 대한 교육을 이런 각도에서 아이들에게 시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스토리텔링 교육을 하면서 인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그런 애들이 결국 뭐냐면 어떤 판타지 소설, 그 재미있는 얘기들을 막 끌어내는 상상력 속에서 창조적인 뇌를 우리가 배양해낼 수 있다. 역사 교육을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국사 2는 무엇이냐 이게 편제를 국사 1과 2로 한다겠죠. 국사 1은 그러니까 이게 뭐 1, 2학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국사 1, 1, 2학기, 국사 2로 1, 2학기 이거 몇 학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논의하고 저는 국사 2에 뭘 실을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지금까지 국사 1에 대한 얘기고 국사 2는 무엇이냐? 중세 근현대사를 담는 거예요. 이게 통일신라가 그러니까 한국인의 전 현재의 모습은 사실은 신라가 삼국 통일한 이후에 통일신라가 만들어진 이후에 현대까지니까 요걸 이제 다루는 거예요. 요걸 국사 2로 해가지고 여기는 좀 깊이 있게 현재 한국인이 어떻게 현대까지 흘러가는가 보다. 교육의 목적은 앞에 국사 1과 똑같이 개론서적인 지침을 1시간 정도 국사 2 수업 초기에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료 비판, 사관의 개념과 종류, 사관도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사관과 정의관념 등. 이렇게 왜 이런 얘기하냐면은 역사를 어떠한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정의라는 관념이 바뀌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관에서는 마르크스 레닌 헌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계급투쟁론적인 사관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투쟁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귀족과 그 다음에 천민 이런 계급 사관 속에서 보기 때문에 그 사회 경제적 정의 뭐 이런 것을 강조하죠. 근데 민족주의 사관으로 가면은 이제 국가주의와 같이 맥을 닿아서 대외 투쟁적인 전쟁, 그다음에 국가의 공동체의 성립 이런 것이 강조되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관으로 들어가면은 사적 자치 원칙에 따르는 개인주의. 그래서 국가와 어떤 제도적인 틀, 그다음에 시장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는가 그런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우리는 자유는 어떻게 정치되어 왔고 그것은 시장과 사적 자치 원칙과 그것은 그리고 국가와 그다음에 영주 왕과는 어떤 대립 관계에 있는가 진정으로 민주주의는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게 사관에 따라서 정의가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사관과 정의 관념들을 사관을 나의 종류를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을 교사들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목적은 뭐냐면 과학적 인식의 균형을 그런 식으로 고추해 나간다. 그건 똑같다 이겁니다. 교육의 목적은. 그런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통일신라 이제 고려시대, 그다음 조선시대, 현대에 이르면서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진행 방향을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진취적으로 갖추어 나갈 때 과연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어떠한 각도에서 볼 것인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관점에 있어서의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나열한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국가 대 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국가와 시장의 어떤 대립 관계 속에서 우리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유민주주의는 시장을 강조하죠. 그런데 사회주의적 성격은 국가주의적인 성격이 좀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국가와 시장의 긴장관계라는 것이 우리 역사를 보면은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오고 고려시대와 조선을 비교하고 그러면은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인간의 욕망을 균형 있게 관리할 것인가 국가가 그리고 시장과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소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토론을 아이들이 수업을 받으면서 해야 되고 교사는 이런 관점에서 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유교 사상사의 편청 우리가 동아시아의 유교 질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유교 사상사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특히 한국사에서 반중, 친미 이런 각도에서 볼 게 아니고 그런 우리가 어차피 동아시아 문명에서 유교라는 것을 떠나서는 우리 현재 한국인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유교 사상사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자의 제자인 자공과 아내를 대립적인 각도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자성리학이랄지 양명학 이런 송나라 이후에 명나라를 거치면서 지나오면서 나타났던 그런 사상사적 변화 그리고 그 현대 사상과는 어떠한 맥에 있는가 이렇게 현대 사상과 유교 사상의 호환성은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그러면서 조선 사회를 어떻게 비판적 각도에서 바라볼 것인가 어떤 왕을 세종대왕조차도 너무 성역화하고 옹호하는 게 아니라 공은 공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은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진정한 과학적 비판 정신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자라는 세대에게 교육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국뽕적 입장에서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아주 그냥 포장만 하다 보니까 귀족 양반도 너무 포장돼 있고 그 다음에 노비제 이런 문제들 보면은 노비제의 변천과 자유 이런 각도에서도 세종시대와 그 이후 역사를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와 신라 그 다음에 고려시대를 지나면 조선 현대에 이를 때 성풍속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결혼제도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가 어떠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가족법이 어떻게 변동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토론함으로써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 자아 비판을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역사 비판 정신을 훈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 구조와 생산력의 변화와 그리고 그 모순 극복이란 측면에서 다루면서 동시에 윤리적 측면을 또 우리가 한 번씩 논해보는
그 윤리적 측면을 논한다는 것을 바로 보면 자궁과 아내의 대화를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출세한 사람이 자궁인데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내보다도 자궁을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아내를 무시할 수 없느냐? 아내는 일찍 요절해서 죽었는데 이 아내를 우리가 과연 무시할 수 있느냐? 오늘의 현대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다시 아내를 불러들이고 있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구한 말에는 자궁을 불러들였죠. 그리고 현대의 우리가 산업화 초기에는 자궁을 불러들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논의를 한 번도 제대로 우리가 지식인들이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해본 적도 없고 학교 교육에서 제대로 그런 것을 균형 있게 가르쳐본 경험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측면을 망라해서 우리의 통일신라부터 현대사를 서술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 결국은 그리스 로마 문명과 동아시아 문명을 비교하면서 반제국주의 반봉건투쟁이라는 각도에서만 역사를 볼 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명의 장점은 무엇이고 우리 동아시아 문명은 장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비교사적으로 문화사적으로 하면서 현대를 지향해 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잃었고 지금 어떤 각도에서 재발견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한 번씩 자라는 세대가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맛을 줘야 된다. 자극을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지성을 풍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는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성취돼 있고 오늘에 이르르는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비판하면서 북한과 비교하면서 일본과 비교하면서 중국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역사 시간에 토론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한국사를 가지고도 그리고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역사를 서술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 여기는 카라연합 TV니까 카라연합 TV는 일본과 한국을 하나의 블록으로 창출하면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새로운 축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한국인의 갈 길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사와 비교사적인 것들로 검토해서 고려시대, 고대 통일신라시대에도 일본사와 비교하고 고려시대도 일본사와 비교하고 그리고 조선시대도 일본사와 비교하면서 무엇이 도대체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해 오면서 또 근대화에 성공하기도 하고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정학의 변동 속에서 우리가 식민지도 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또 근대화에 나만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성공해서 오늘의 이 정도의 수준의 그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쓰는 이런 나라로 변모해 올 수 있었는가 이런 얘기를 역사 시간에 충분히 토론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보면은 비교사적 검토를 하면서 국가통합이라고 써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유를 참조해서 카라 연합을 창출해야 된다는 역사적 목표를 갖고 역사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정학의 변동과 한국사의 변동사도 굉장히 깊이 다루면서 이제 솔직담백한 우리들의 역사를 드러내 보이면서 우리들의 프라이드와 긍지를 가지면서도 우리를 객관적으로 세계사적 추세 속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서 이렇게 카라 연합과 같은 새로운 그 블록을 창출하면서 지정학적 우위와 역사의 능동적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추는 그런 비전을 우리 국회와 정치권 그 다음에 지식 엘리트 그룹들이 머리를 맞대고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국사2에는 그런 것을 담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국사2는 또 국사1과는 다르게 시험 제도를 실시합니다. 시험을 본다면. 그러니까 엄격한 평가는 국사2로 한다. 국사2도 스토리텔링 수업을 주로 많이 하면서도 학생들의 인식을 고도화시키는 훈련도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시험을 좀 실시하는 필요는 있다. 그러지만은 너무 그 시험이 아이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다. 아이들이 시험의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도 역사가 참 재밌다, 즐겁다. 그리고 인문 사회과학적인 인식과 어떤 소양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 교육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국사 1에는 고대사가 주로 들어가는데 공동체의 뿌리에 대한 열린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포커스를 맞출 필요도 있고요. 그게 바로 환단고기를 갖고 주장하는 이른바 민족주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 학습 방법, 그 트레이닝 방법을 달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단고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제도권 교육을 수용하면서 토론하고 그러면서 과학적 역사를 하는 이른바 강단사학자들이 세련된 학문도 동시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국사교육 시스템 내에 녹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환단고기에 대한 저런 쓸데없는 논쟁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탐구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된다. 너무 역사교육, 국사교육이 아이들에게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그런 부담으로 작용하게 할 필요는 없다. 역사교육은. 역사는 이런 식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우리들의 지적인 소양을 넓혀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취미로 역사를 공부하고 너희들의 교양을 높여라. 이런 정도로 역사의 교육을 하면 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국사2는 동양 사상사와 현대 사상사의 사상 상생적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 교육을 해야 된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유교와 자궁과 안회,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문명과 서구 문명, 기독교 문명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래서 미래지향적 창조력을 비양하는 훈련장으로 활용해야 된다. 미래지향적 창조력. 그래서 지정학 변동과 미래 창조 모델을 구상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국사2의 교육은 마무리해야 된다. 왜? 목적의식이 카라 연합으로 연결되면서 이 카라 연합으로 창출하는 목적을 갖고 국사책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 카라 연합이 창출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른바 환빠 논쟁과 관련된 환단고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포용할 수 있어요. 저 환단고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식민사학 얘기하면서 굉장히 반일적이고 일본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고대사의 교육을 한번 시켜보면은 인문, 언어학까지 포함해가지고 일본사까지 합쳐서 해보면은 저 한단고기를 깊이 알다 보면 저게 일본 사람에 대해서 친근하게 느끼게 되는 쪽으로 바뀝니다. 어설프게 한단고기를 알면은 반일적이고 반일 민족주의적인 또 중국에 대해서도 또 반중적인 이런 것에 매몰된 어떤 배타적인 민족주의 그 깝깝한 뇌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말한 식으로 그렇게 국사원에서 고대사를 가르치게 되면은 그래서 머리가 확 깨는 그런 교양 있는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그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는 일본어를 같이 공부하고 그러면 그렇게 바뀝니다. 한단고기만 알면은 알고 편협하게 알면은 반일 민족주의 사관만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라 연합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목표를 갖고 이 카라 연합은 이제 그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지금의 강력한 세력은 러시아잖아요. 러시아와의 국제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그러면서도 중국에도 그 일정 정도 마음을 열면서도 그리고 한미 동맹을 기본 확실한 축으로 이렇게 안전한 장치 속에서 이 역사를 이렇게 교육하다 보면은 우리들의 미래가 확 밝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 보면 홍산문화와 관계되는 얘기를 굉장히 중심에 두고 얘기하는데 이 홍산문화도 너무 우리 것이야 이런 쪽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동아시아 인류의 공통 문명 정도로 우리가 중국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유라시아 초원벨트 유목세계와 상당히 맥이 다 있는 문명이었지 않나. 그것이 한국인과도 관계가 있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당시 바다로 이렇게 덮여 있는 시기가 공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그 한반도와 만주 일부까지 이렇게 고립된 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문명과 여기에 살던 사람과는 원시 시대, 신석기 시대에 상당히 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바다가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이게 육지로 연결되고 이제 강이라 지는 걸로 바뀌면서 이게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한국사의 새로운 또 지평이 마련돼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그런 역사가 된 것인데요. 하여튼 오늘 얘기는 우리 한국사를 국사 교과서에 편제를 이중 편제를 해가지고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교육 편제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환단고기를 주장한 사람들의 논란을 그 제도권대로 수용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한국인의 단일 대우 속으로 이웃 나라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너른 가슴과 이해력, 인문적 고도로 발달된 인문적 교양을 갖출 수 있는 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의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단고기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역사 교육 방법과 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봤으면 싶어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환단고기 주장하는 분들도 이른바 강단사학의 지금의 역사 교육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분들 모두 이 오늘의 영상을 좀 봤으면 싶은 마음이 좀 듭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